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풍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명인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는데 뭐 누구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토트넘에서 동양이 최초로 주장을 맡고 있죠. 주전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맨시티가 최근 경기에서 리그 9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뭐 동양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탑 클래스, 월드 클래스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적 문제라는 것은 이제 팀을 옮긴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이적 문제라든지 뭐 축구 경기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아시아권에선 역대 최고의 선수이기도 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옮기냐가 굉장히 지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024년 이제 거의 계약 기간이 25년이지만 1년 전에 보통 이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과 또 사주의 운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주전으로 뛰고 있는 수비수라든지 아니면 또 그동안 손흥민한테 어시스트를 많이 했던 메디슨 선수라든지 다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맨시티와 경기에서도 사실 뭐 이 토트넘 부상을 안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상대를 할 만한 그런 팀이지만 맨시티 자체는 현재 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최고의 팀이고 최강의 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거의 1.5군의 수준인데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어시스트도 하고 또 자기가 골도 넣고 해서 지금 그게 엄청난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 평점도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고 그 경기에 MVP로도 뽑혔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인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동양계, 우리 같은 동양인이 그것도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거의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엄청난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과연 이적을 한다고 하면 어느 팀으로 갈 것인지 또 그러한 운세가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는 어떠한 팔자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지 이게 과연 사주 때문인지 그러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만 9년째 뛰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해리 케인이라는 아주 특출난 공격수가 있어서 서로 합이 잘 맞아서 골도 어시스트 주고받으면서 영국에서 최고의 합작골로 가장 많은 합작골을 두 선수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손흥민의 소속해 있는 토트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리그 한 5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선두로 달리다가 최근 몇 경기에서 미끄러져서 지금은 이제 5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의 원맨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인성도 좋고 또 실력도 뛰어나고 또 외모도 뭐 이 정도면 상당히 호남형으로 있고 그래서 여성들한테도 인기가 좋고요. 물론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한국 나이로 지금 32살 이 정도 됐는데 33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나이로 따지면 이제 얼마 전성기가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져서 마지막 피크 타임 이거는 뭐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 마지막 피크 타임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큰 잡음 없이 인성 좋기로 소문나 있는데 그게 과연 사주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992년 7월 8일생이네요. 이제 2024년이 되면
만으로도 32살 뭐 이렇게 돼갑니다. 한국 나이로는 이제 34살 이렇게 돼가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적은 나이는 아니죠. 적은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뭐 자기 관리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지금도 주전을 뛰면서 풀타임 소화하고 있고요. 또 부상도 전에 당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임신년 원숭이 띠고 정미월 을류일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주를 딱 보는 순간 뭐 전에도 한번 본 적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주는 음가양의 조화, 오행의 조화가 중요한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을목이 절지에 앉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음양의 조화도 좀 대체로 잘 되어 있고요.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열이 되어린 꽃과 같은 화초 같은 그런 거지만, 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름의 기운일 수도 있지만 목의 기운 묘고로서 이제 목기도 어느 정도 남아 있고요. 또 양기도 있는데 임신생이다 보니까 음의 기운도 있고, 또 유금 자체도 음이다 보니까 음가양의 조화는 잘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본다고 하면 뭐 수치상으로 음가양에 정확하게 딱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냐, 그건 아닌데, 일단 음양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양의 조화가 좋고요. 그리고 또 을목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목이라는 것은 텃밭이 있어야 됩니다. 토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좀 미토라서 약간 조토라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신년생이기 때문에 이 미토 자체가 이럴 때는 완전한 조토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정화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일단은 병화가, 을목 입장에서 병화가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뭐 정화 자체도 화로 놓고 볼 수 있다고 보면 화기운이 있고요. 또 수도 있고 또 금기. 그런데 금기가 좀 강하죠. 정편관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약한 사주다, 여린 사주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기운이 그렇다는 거지 사람 자체가 완전 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홍염살도 있고, 홍염살이라는 것은 도화살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 도화살은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움직이면서 사람의 인기를 추구한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뭐 인기를 추구하기보다는 홍염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정임 합모, 합의 기운이 있는데, 이렇게 합의 기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 인성 자체가 굉장히 착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소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유금이라는 것은 이때 단단한 바위로도 볼 수 있는데, 바위의 한떨기 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다행히 이 정화식신이 이 유금 편관을 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식신 제살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고, 이제 명예까지도 빛날 수 있는 사주고, 여기는 사주가 약간 신약하지만 오행 목화 토금수 골고루 다 갖춰져 있고, 어쨌든 사주 자체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또 미토는 편재이기 때문에 재물보.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 정임 한목, 목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목이 완전히 약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도 일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식신이 저 정인과 함께 또 합의돼서 목의 기운으로 바뀌면서 정인의 역할을 못하지 않냐,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운이라는 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해서 합의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행사한다. 다만 지금 대운이 30 경술대운에 와 있습니다. 그럼 경술의 경운 또 정관의 기운이고요. 술이라는 것은 재물의 기운인데, 이 사주는 신약 신강을 떠나서 그냥 음양의 조화, 오행의 조화가 잘 되어 있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신약 신강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가 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30세 경술대원이면, 경이라는 건 정관이고 명예가 높아질 수 있고, 술이라는 것은 또 재성이기 때문에 편재와 정제가 같이 들어오니까 재물의 운기도 좋다. 다만 이제 이적이 2024년 갑진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갑진년의 갑이라는 것은 이 손흥민 선수한테는 겁재의 기운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신강신약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신약사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겁재 자체도 좋습니다. 이때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갑목은 을목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등락 개갑의 기운인데 이건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한테 좀 의지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유진 합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높아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손흥민 선수한테는 조금 안 좋은 게 40대 신의 대운, 특히 신대운입니다. 신대운이라는 것은 을목을 완전히 이때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40대 그 초중반에 한번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충분히 닥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손흥민 선수가 2021-22 시즌 신축년 이민년에 들어와서 득점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신이 손흥민한테는 조금 나쁠 수도 있는데 득점왕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신은 그때는 편간의 기운이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 축이라는 것은 또 재성도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주는 뭐가 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 다만 22, 23 작년이죠. 그러니까 22 후반기에 좀 몸도 좀 안 좋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인유 원진 뭐 쌀 이런 것도 인미 기문 쌀 이런 것도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걸 알고 있어요. 23대운 개묘년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어쨌든 40대 또 다시 중 후반 50대 60대까지도 또 대운의 흐름이 인성운으로 가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이 오행과 음양의 조화가 잘 된 사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조금만 절제하고 한다 그러면 뭐 세상 살아가는 부와 명예 이런 걸 좀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주여서 특별한 문제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단 조금 내년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그래도 이적 시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적이라는 것은 이동수, 변동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주로 놓고 봤을 때는 특별한 이동과 변동수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흐름상은 충분히 이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주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이적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바로 사주가 모든 거 100%는 아니라는 게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사주의 기운하고 다르게 주변의 환경이라든 어떤 사정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영향으로 충분히 이적은 가능할 수 있지만 사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특별한 이적은 24년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이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모르죠. 이제 토트넘 레비 회장이 갑자기 계약 조건을 상당히 좋게 해서 손흥민을 붙잡아 둘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사주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주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100% 이적한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주 팔자는 좋지만 재성이 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생각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운기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만약에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게 좋냐 이렇게 굳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25년 을사년에 배우자 자리에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가 조금 좋지 않을까, 아니면 27년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많이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